자, 우리 저번 시간에 평광현미경에 대해서 봤었죠? 자, 평광현미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돌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일단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평범한 돌들이 있죠. 자, 이런 돌들을 아주 얇게 갈아서 평광현미경으로 보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 세 가지 종류니까. 자, 뭐에 따라서 돌을 나눌 수 있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돌을 나눌 수가 있죠. 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그 다음에 퇴적물이 퇴적돼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그 다음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서 생긴 암석. 자, 이렇게 세 가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 암석에서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성암이에요. 화성암. 자, 화성암은 요 화자가 무슨 화자일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화자예요. 성은 이루어지다. 이룰 성자예요. 암석은 암석암. 그러니까 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화성암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암석들이 있는데요.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 지구가 원에서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자, 여기 아래 표에 이렇게 6개의 화성암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현안유, 반섬화, 현안유, 반섬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근데 얘네를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냐? 자, 이렇게 나눈 기준이 뭐냐? 라는 것은,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SiO2의 함량입니다. 자, SiO2의 함량이 적으면 현무암, 반려암. 자, 얘네를 통틀어서 염기성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SiO2의 함량이 중간이다. 자, 얘랑 얘 사이다. 그러면 중성암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 안에는 안산암과 성록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O2 함량이 많다. 그러면 산성암이라고 얘기하고, 이 산성암 안에는 유문암과 화강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안유, 반섬화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돌들의 성분을 한번 쭉 보면은, 자, 일단 염기성 암들을 보면 SiO2의 함량이 적어요. 자, 적은데 그 적은 만큼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채우고 있냐? 자, 요거죠. Ca, Fe, 마그네슘, Mg. 자, 이렇게 칼슘과 철이랑 마그네슘은 무거운 원소들이에요. 무거운 원소. 자, 무거운 원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염기성 암들은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현무암이나 반려암은 다른 암석들보다 밀도가 커요. 자, 근데 밀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소들은 색깔이 어두운 색을 띠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염기성 암은 어두운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가면은 까만색 구멍 뽕뽕 뚫린 현무암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또 SiO2 함량이 적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SiO2 함량이 많다. 자, 많으면 자, SiO2 같은 경우는 뭐 석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석영이 뭐냐면 우리 유리, 그냥 투명한 유리 만들 때 쓰는 원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운동장 나가면은 모래에 그 약간 모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면은 손에 붙는 하얀색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알갱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석영인데 얘네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밝은 색을 띠겠죠. 그 다음에 SiO2가 63% 이상이지만 100%를 이루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규소,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산성암, 유문암과 화강암 같은 것들은 밝다라는 거죠. 밝다. 자, 더불어서 이런 나트륨, 칼륨, 규소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칼슘과 철이랑 마그네슘보다는 밀도가 이 원소 자체가 가벼워요. 자, 그래서 이런 가벼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성암은 밀도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성암에는 유문암과 화강암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너무 SiO2가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는 중간에 있는 것들은 중성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안산암과 섬록암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외우기 힘드니까 진짜 현, 안, 유, 반서마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서 현안유, 반서마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서 좌우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여기에는 SiO2가 적응은 염기성암, SiO2가 오른쪽은 많은 산성암, 그리고 중간은 중성암. 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기성암에는 현무암, 반려암 2개, 중성암에도 안산암, 선호암 2개, 그 다음에 산성암에도 유문암, 화강암 2개. 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렇게 2개로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SiO2의 함량이 적다. 그러니까 똑같이 SiO2 함량이 적더라도 얘네 돌에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직이야. 얘네를 탁 잘라서 얘네 알갱이 크기를 보면은 다릅니다. 자, 왜 달라지고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화성암 같은 경우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마그마. 그죠? 자, 근데 이 마그마가 점점 식어서 결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식었느냐에 따라서 그 암석의 결정이 결정됩니다. 자, 마그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출을 했어요. 분출. 자,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쭉 위로 올라와서 약간 비교적 추운 공기와 맞닿아 있는 곳에 추운 곳에서 식어요. 자, 근데 추우니까 얘네는 빨리 식어. 급격히 냉각해. 그래서 얘네는 결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결정이 자라날 시간이 없는 거야. 결정이 자라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결정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얘네가 점점점 커지기도 전에 아예 다 굳어버리는 거지.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분출되어서 땅 밖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은 뭐라고 부르냐?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자, 이렇게 화산암들은 빨리 식었다고 했죠? 빨리 식어서 결정이 자라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자라나기도 전에 굳은 거지. 자, 그래서 조직을 보면은 결정들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세립질이라고 하죠. 세립질. 그래서 화산암은 세립질 조직이다. 그러면 이러한 화산암에는 어떤 암석들이 포함되어 있냐? 바로 이 위에 있는 것이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현, 안, 유가 화산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땅속 깊은 곳에서 식은. 그러니까 얘네가 마그마가 뭐 싹 다 이렇게 땅 밖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땅 밑에서 계속 땅 밑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점점점 땅 밑에서 식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 땅 밑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따뜻해진단 말이야. 자, 따뜻해지니까 아래쪽에서는 급격하게 식지 않고 아주 천천히 식겠죠.
자, 그래서 이 엄청 천천히 식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결정들이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서 점점점 자라나면서 식게 됩니다. 그래서 땅 밑에서 식은 암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 깊을 심, 다음에 이루어지다 성,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암석이다. 심성암으로 부르고 이런 심성암 같은 경우에 결정들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천천히 땅 깊은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천천히 식었으니까. 자, 그래서 결정들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결정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해요. 자, 이렇게 큼직큼직 조각조각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조직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조립질. 자, 조립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성암에는 어떤 암석들이 있냐? 자, 위에 반려암, 섬로감, 화강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렇게 현안유, 반서마 외우시고 쓴 다음에 좌우는 SiO2의 함량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위, 아래로 나누어서 위에 있는 거는 땅 위에서 식었다 해서 화산암, 세립질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반서마는 땅 밑에서 식었다 해서 심성암, 자, 조립질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화성암에 대해서 봤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제 2 내용이죠. 뭐냐면, 우리 화산암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빨리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아예 생기지도 않아. 결정이 없어. 결정이 없는데 고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유리질이라고 해요. 유리질.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유리질. 결정이 채 만들어지지도 않고 굳은 거예요. 얘는 결정이 없는 유리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그마가 땅 깊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자, 올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땅 밑에 암맥이 생깁니다. 암맥. 자, 이렇게 암맥. 뭐 이런 것들 다 명칭은 모르셔도 됩니다. 암상 이런 암맥, 병반 이런 거. 자, 이런 식으로 지표 근처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있어요. 이것도 살짝 심성암과 큰 차이는 없지만 조직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얘네를 구분해 주는데 얘네는 심성암도 아니고 화산암도 아니야. 그래서 앞에다가 반심성암, 심성암의 반이다. 그래서 반심성암이라는 암석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암석들이 있는데 그 암석들은 알지 않아도 되고, 자, 요것들만 한번 반심성암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화성암에 대해서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좌우 이렇게 현, 반, 안산암, 섬로가, 유문암, 화강암. 자, 얘네를 갈아가지고 박편 만들어서 평광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다르냐? 자, 우리 좌우에서 나타나는, 자, 이렇게 좌우로 갈수록 나타나는 차이점은 광물의 종류예요. 뭐, 유색이냐, 무색이냐, 이런 광물들의 종류의 차이가 나고, 자,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차이는 뭐냐면, 위, 아래에서 나타나는 차이예요.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현무암이랑 반려암을 박편을 보면, 조직이 한눈에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런 조직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자,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하와이예요. 하와이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하와이인데 빅아일랜드라는 하와이의 큰 섬이 있고 거기는 아직까지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마그마는 현무암지 마그마야. 그래서 걔네가 나와서 식으면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보이듯이.
자, 요거는 재작년에 분출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현무암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은 바삭바삭 하면서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약간 실 같은 게 막 매달려 있어요. 그런 실이 유리질이죠.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햇빛에 여기 보시면 이런 햇빛에 빛나는 털들이 보이죠? 네. 이거는 털들. 이게 바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펠레오신의 머리카락이에요. 이게 화산 폭발할 때는 이런 유리질의 섬유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털들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여기 가면은 바로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한경도 절도사진의 분이 이걸 보고 말털이 휘날려 왔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화산 폭발할 때. 화산 폭발할 때 생기는 바로 유리질의 섬유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에 바삭바삭한 위에 이거는 용암이 흐를 때 불순물들이에요. 이게 불순물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산암을 봤으니까 심성암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심성암 하면은 마그마가 땅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자,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지표의 물질들이 침식, 깎이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아래에 있던 암석이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영월요선암이라고 하는데요. 영월. 그래서 여기 하얀색 돌들이 다 심성암이고 하얀색이고 심성암이니까 화강암이죠. 왜냐면 봐봐. 현안유, 반섬화 이렇게 했을 때 하얀색은 밝으니까 이쪽 애들이고 그럼 이쪽 애들이지. 근데 심성암은 딱 미치니까 화강암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강암. 자, 얘네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입자의 크기가 보이죠? 입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립지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화산암이랑 이런 심성암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의 크기가 결정됐는데요. 그러면 평광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진이 있네요. 그죠? 자, 보시면 마그마가 땅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분출했을 때 자, 분출해서 지표 밖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산암. 자, 이렇게 암맥이나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굳은 자, 이런 경우는 반심성암. 지표 얕은 곳에서 식은 암석, 반심성암. 그다음에 지표 깊은 곳에서 식은 심성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암석을 박편을 만들어서 평광현미경으로 보잖아요. 자, 그러면 화산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세립질이 나타나. 그냥 눈에 우리 현무암 봤을 때 결정이 안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거의 결정이 평광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까맣네요. 그죠? 굉장히 까맣네요. 자, 이런 게 세립질 조직입니다. 세립질, 화산암은 세립질이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세립질,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 유리질도 나타난다. 그래서 마그마가 빨리 식었어. 그러니까 냉각 속도가 빠르니까 화산암은 세립질과 유리질이다. 자, 그 다음에 심성암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 개의 결정이 이따만 해. 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큰 조직을 조립질이라고 하죠. 조립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밝죠? 좋지? 자, 그러면 반심성암은 어떨까? 반심성암은 얘랑 얘가 섞여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큰 결정이랑 여기 작은 결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조직이라고 하냐면 반상조직이라고 합니다. 반상조직.
반심성암, 반상조직. 그래서 반심성암은 큰 거랑 작은 게 섞여 있는 반산 조직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정이라고 얘기해요. 반정. 큰 거를 반정. 자, 여기 작은 거를 석기라고 얘기합니다. 석기. 반정과 석기. 반정석기. 반정석기. 자, 이렇게 반심성암에는 반상조직, 화산암에는 세립질, 의리질, 심성암에는 조립질. 이렇게 마그마가 어디에서 식었느냐에 따라서 마그마의 냉각, 식는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암석들의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성암의 조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요거는 중국의 칠채산이라는 거예요. 요거 페인트 칠한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 만들어낸 거야. 자, 뭐냐면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분의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신기하죠? 자,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퇴적암에는 어떤 퇴적암이 있고 그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평광현미경을 봤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퇴적암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도 좀 기억하기 쉽게, 보기 쉽게 분류를 하죠. 자,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하냐? 퇴적물이 뭐냐? 그러니까 이 퇴적암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이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물질들. 자, 암석, 큰 돌덩어리를 부수면 뭐가 되지? 자갈이 되죠. 자, 자갈을 부수면 모래가 되지. 자, 모래를 부수면 더 얇게 부수면 흙. 걔를 더 얇게 부수면 점토, 진흙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쇄한 거잖아. 그래서 쇠설성이라고 해요. 쇠설성 입자들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요거는 0.004 이렇게 이것도 0.004, 0.0625 자, 요것도 0.0625인데 그래서 2mm 그리고 2mm 이상 2mm는 한 여기에서 여기 정도? 요거보다 크면은 자갈 그래서 이런 자갈들로 이루어진 암석을 여감 그리고 강여감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퇴적물들이 이렇게 운반될 때 깎인단 말이야. 주변에 모서리 같은 게 깎여요. 그러면 둥글둥글해지는데 그런 둥글둥글한 자갈들로 이루어진 게 여감. 근데 여기 강여감은 뭐냐면 얘네는 운반을 거의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깨져서 떨어져서 그냥 바로 암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모가 되지 않아요. 그럼 모서리들이 마모가 되지 않고 각져 있어. 그래서 강력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각진 거. 자, 그 다음에 모래로 이루어진 거는 퇴적암은 3. 그리고 실트랑 점토로 이루어진 것은 얘네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이암, 쉘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암석을 봤을 때 줄무늬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쌓일 때 만드는 줄무늬, 엽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 이암, 있으면 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실트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면 실트암,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면 점토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게 바로 세설성 퇴적암입니다. 세설성 퇴적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화학 반응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바다에서 일어나. 그래서 바다에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
자, 그럼 화학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이온이 결합되어서 침전을, 자, 침전되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퇴적암. 뭐게? CaCO3 요거죠. 단산칼슘, 석회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증발. 자, 우리 바닷물이 햇빛을 많이 받게 돼. 그러면 물이 막 증발돼서 그냥 물속에 녹아있던 것들이 남게 돼서 암석을 이루는데 그 증발암에는 뭐가 있냐? CaSO4. 자, 얘가 뭐게? 미술실에 있는 거예요. 석고. 얘가 석고입니다. 황산, 칼슘.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 증발돼서 나오는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나오는 거. 소금, NaCl. 역시 화학적 퇴적암이니까 다 화학식으로 나타내죠. NaCl. 자, 얘네로 이루어진 암석 이름 암염이라고 합니다. 염암이 아니라 암염. 자, 그 다음 세 번째 퇴적암 보시면 얘네는 봐봐. 기온 물질이 식물체, 산호 이런 거래. 그러면 생물체로 만들어진 퇴적암이네요. 그치? 생물이 암석이 된 거지. 자, 이런 암석들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생물 활동과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식물체가 석탄. 자, 우리 옛날에 고생대 때 고사리가 묻혀가지고 열감력을 받아서 변해. 그래서 석탄이 되고 주화학 성분은 탄소입니다. 그래서 얘를 태우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호, 폐각류, 방추충.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애들인데 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에 붙어있는 산호. 폐각류는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있는 거. 그다음 방추충은 뭐냐면 바다에 떠다니는 조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도 껍데기가 있어요. 자, 얘네가 죽어서 쌓여서 뭐가 되냐면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은 CaCO3. 자, 그 다음에 규질 생명체. 얘네들도 뭐냐면 바다에 떠다니는 조류들이에요. 근데 그런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이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은 규조토, 셔트라고 하고 주화학 성분은 SiO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각 세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을 딱 봤을 때 나타나는 평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봅시다. 자, 요거예요. 자, 얘는 여감을 본 건데 이렇게 자갈이랑 여러 가지 크기의 자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자갈들을 붙여주는 교결물들이 있죠. 교결물. 자, 이 교결물들은 뭐가 될 수 있냐?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방해석. 방해석도 CaCO3. 방해석. 광학적 이방체. 방해석. 그 다음에 점토광물. 진흙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불투명 광물. 이런 것들이 이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교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입자가 있고 이 큰 입자들을 채워주는 교결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 조직을 무슨 조직이라고 하냐? 세설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세설성 퇴적암에서 세설성 조직이 나타나겠죠. 자, 얘는 여감이고 얘는 사암이죠. 사암은 진짜 보니까 이 입자의 크기가 작죠? 자, 이런 식으로 세설성 조직, 세설성 퇴적암에서의 세설성 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얘네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구조가 있어요. 자, 어떤 구조냐면 여기 이렇게 보이지, 이거. 자, 얘네가 뭐냐? 층리입니다. 층리.
자, 이렇게 쭉 나열된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얘네는 퇴적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가 없네요. 자, 아까 우리 쇠설성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쇠설성 조직을 봤죠. 그런 교결물과 쇠설성 퇴적물들이 섞여 있는 그런 조직. 자, 그러면 화학적 퇴적암이랑 유기적 퇴적암에서는 그런 교결물과 쇠설성 입자들은 없겠죠. 그럼 걔네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바로 이겁니다. 일단 얘네가 침전이 돼서 생긴 거라서 따로 결정들이라고 할 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유기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생물체가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물 화석이 끼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게 방추층이에요. 방추층. 방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방추층. 자, 이거 지질시대에서도 살던 거 있죠? 방추층.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얘네들은 비세설성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퇴적암을 정리를 하면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이 있는데 쇠설성 퇴적암에서는 쇠설성 조직이 나타나고 화학적이랑 유기적에서는 비쇠설성 조직이 나타난다. 자, 이런 식으로 조직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퇴적암은 끝. 자, 마지막 저 사진 뭘까요?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영월 가서 또 찍은 거야. 자, 여기 혹시 이 까만색 보여요? 이거? 자, 이거 뭐게? 요게 습곡이지. 습곡 중에서도 누워있는 횡화 습곡. 자, 이렇게 지층은 원래 차곡차곡 이렇게 평평하게 쌓이는 거잖아. 지층 누중의 법칙, 수평퇴적의 법칙에 의하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꾸불퉁하게 누워 있을까? 뭔가 압력을 받았겠죠. 자, 압력을 받을 때 같이 나타나는 건 열.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은 거야. 자, 이렇게 땅에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하게 되는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변성작용이라고 하죠. 변성작용. 자, 이렇게 변성작용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암석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성암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아까 화성암이랑 퇴적암은 또 여러 가지 암석들로 나눴었죠? 변성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암석들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거냐? 변성암은 변성작용의 기준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변성작용이 한 개가 아니었나? 라는 거지. 변성작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우리 지구상에서 땅이 움직여. 판 구조론 배우셨죠? 판으로 이루어진 땅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열과 압력을 받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수렴형 경계에서 서로 밀고 서로 압력을 받고 얘네가 밑으로 들어가서 열을 받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나타나는 변성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넓은 지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성작용을 광역 변성작용이라고 해요. 자, 땅 규모가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그리고 땅이 막 밀어내는 거니까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더불어서 이런 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변성 작용은 열과 압력을 넓은 지역에 걸쳐서 받는 작용이다. 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렇게 마그마가 있어. 마그마가 화산 분출하기 전이나 후나 마그마가 있으면 마그마는 엄청나게 뜨거워. 800도에서 1200도예요.
굉장히 뜨거우니까 주변에 있는 암석들이 이 열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 그래서 마그마가 접촉된 부분이 변하는 변성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해요. 마그마가 접촉된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용, 접촉 변성작용. 자, 얘는 압력을 받을까? 얘는 압력을 받지 않고 열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변성작용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봤던 화성암이랑 퇴적암이 변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광역 변성작용을 받은 변성암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변성작용. 자, 우리 광역 변성작용은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무엇과 무엇을 받는다. 미니가 압력과 열을 받는다. 열과 압력을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 셰일, 삼, 석회암, 화강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떤 암석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셰일은 열과 압력을 살짝 받으면 전파암이 됩니다. 또 전파암이 더 많이 받으면 천매암이 됩니다. 또 천매암이 더 많이 받으면 편암, 편암이 더 많이 받으면 편마암이 돼. 자, 요게 글자니까 사진으로 봅시다. 자, 사진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얘가 셰일. 그럼 얘는 전파암. 얘가 천매암. 요거가 편암. 요거는 편마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점점점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있지 않아? 있죠? 자, 점점점 갈수록 줄무늬가 생겨, 이렇게. 제 줄무늬는 왜 생긴 건가? 왜냐면, 이렇게 계속 밀다 보니까, 압력이 밀다 보니까, 이 안에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이 배열이 이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이 다시 된 거예요. 눌려가지고 배열된 거야. 원래 이렇게 생긴 거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퍼지잖아. 그래서 얘네 이렇게 줄무늬가 생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생긴 줄무늬를 편리라고 해요. 편리. 자, 편리를 가지고 있는 암석을 편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더 열과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까만색이랑 하얀색이랑 나눠져요. 그러니까 까만색 광물이랑 하얀색 광물이랑 분리가 돼. 자, 그래서 줄무늬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줄무늬를 편마라고 합니다. 자, 편마를 가지고 있는 암석을 편마암이라고 해요. 편마암. 자, 근데 그럼 편암, 편리, 편마암, 편마 이렇게 편리와 편마를 통틀어서 이렇게 생긴 줄무늬들 있지. 줄무늬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어. 뭐냐?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 염리라고 합니다. 염리. 자, 이런 염리가 생기게 돼요. 압력을 가하게 되면. 자, 그래서 여기 별 두 번째 거. 압력에 눌려 압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흑음모나 백음모가 배열된다. 자, 요거를 염리, 통틀어서 염리라고 하고, 변성작용의 세기가 약할 때 나타나는 거는 편리, 셀 때 나타나는 거는 편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딱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 점점점 얘가 이쪽으로 열과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 광물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안정한 광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거를 변성상이라고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생겨. 그러니까 결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지. 자, 또 보면 이렇게 세립질이었다가 점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얘네가 다시 결정화가 돼서 점점점 작은 결정에서 큰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정이 커져.
그래서 세립질에서 조립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광물들이 재결정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작용을 재결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재결정 작용. 열과 압력을 받다 보면은 그 열과 압력에 맞춰서 결정이 다시 일어나는 작용이 생기는데 재결정 작용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광역 변성 작용 같은 경우는 재결정 작용과 염리가 나타난다. 자, 얘가 변성상이에요. 변성상. 이렇게 온도와 압력 조건에 맞는 이런 광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염리가 생기는 과정.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얘네가 눌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는 거죠. 얘네가 염리. 자, 그 다음 쉘 말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사암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은 규암이 되고 사규. 자, 그 다음에 석회암은 우리가 주로 많이 들었던 대리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강암 있죠. 이런 화강암은 열을 받게 되면은 이런 흑음모나 백음모들이 다시 배열되면서 편리나 편마암이 생기는 화강편암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화강암, 화강편암, 그 다음에 얘가 화강편마암. 엄청 뚜렷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보면 과거에 굉장히 큰 열과 압력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접촉 변성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들 봅시다. 자, 접촉 변성 작용. 자, 아까랑 똑같이 쉘과 사암, 석회암이 있는데, 자, 얘네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 그러면 어떤 걸 받는 거냐? 열 받는 거지. 굉장히 큰 열 받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얘네한테 열을 엄청 가해서 도자기를 굽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쉘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해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 홈펠스라는 게 돼요. 홈펠스. 자, 우리 아래 사진 보면 얘가 쉘입니다. 얘 그냥 거칠거칠해 보이지? 그리고 망치로 치면은 얘는 잘 깨져요. 자, 근데 얘가 열을 받게 되면 얘가 되는 거야. 이건 내 가방. 자, 여기 홈펠스가 됩니다. 이렇게 치밀해져요. 우리 점토를 도자기로 만들기 위해서 화구에 넣고 굽잖아. 그러면 유리처럼 단단해지고 치밀해지죠. 그거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쉐일이 홈패스가 되는 과정은 열을 받아서 치밀해집니다. 치밀해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얘를 망치로 막 내리쳐도 절대 안 깨집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고 단단해지는 이런 조직을 홈펠스 조직이라고 해요. 홈펠스 조직. 자, 여기 보시면 홈펠스 조직. 자, 요런 거 딱 봤을 때 방향성이 하나도 없죠. 왜냐면 압력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치밀해요. 치밀하고 세립질입니다. 자, 이렇게 세립질인 변성암을 홈펠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쉐일이 홈펠스가 된다. 쉐혼. 자, 그 다음 사암은 왼쪽 그림이에요. 사진. 자, 요거. 자, 얘도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거칠거칠해 보이는데 얘를 또 열을 가해주면 용암에 의해서 열이 가해지면은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열에 의해서 결정이 점점점 더 커지게 돼요. 자, 그래서 더 치밀해지고 조립질로 나타나는데 자, 얘가 바로 그 평광현미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더 치밀해지면서 조립질이 돼요. 자, 이런 과정, 이런 조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상변정질, 입상변정질이라고 얘기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광물의 방향성이 없고 염리구조가 없는 치밀한 조립질입니다. 조립질. 아까 홈펠스는 세립질이라고 했죠. 입상변정질은 조립질이야, 조립질. 자, 그래서 사암이 규암이 됐습니다. 사규.
자, 이렇게 사암이 교암이 된 과정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석회암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석회암 지내에 마그마가 쓸고 지나갈 때 그러면 그 석회암은 어떻게 변하냐?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왼쪽이 우리가 주로 보는 석회암이에요. 자, 그냥 막 파삭하고 부서질 것 같죠? 근데 얘네 근처에서 마그마나 용암이 있어서 열을 받게 되면 이렇게 또 치밀하고 단단해져요. 자, 요 과정에서 세립질에서 조립질 결정이 되는데, 자, 요 과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조직도 입상 변정질 조직이 됩니다. 자, 석회암이 변성작용 받아서 대리암이 됐습니다. 석대, 석고대제, 석대, 접촉 변성질,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서 입상 변정질 조직이 나타납니다.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화성암 종류, 그 다음에 퇴적암의 종류, 그 다음에 변성암의 종류에 대해서 쭉 보고, 자, 여기에서 평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조직들에 대해서 봤죠. 조직. 자, 각각 어떤 조직들이 나타나는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보실 분은 보시고 끄실 분은 끄셔도 되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찾아본 거예요. 뭐냐면 우리 광역변성작용이랑 접촉변성작용에서 사암이랑 석회암이 똑같은 암석으로 변하잖아. 사암은 규암, 사규, 그다음에 석회암은 대리암, 석고대제, 대리암 이렇게 변해. 자, 그러면 접촉 변성 작용에 의해서 입상 변정질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광약 변성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규암이랑 대리암은 입상 변정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찾아봤더니 똑같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은 애들도 입상 변정질이에요. 똑같이 입상 변정질입니다. 자, 그런데 책에서 보면 접촉 변성 작용에서 입상 변정질 조직이 발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까딱하면은 입상 변정질은 접촉 변성에서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입상 변정질은 접촉이랑 광역에서 두 개 다 나타나는데 주로 접촉 변성 작용에서 잘 발달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